얘들아, 너네 일반고 가는 친구들 있잖아.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좀 해주면은 일반고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뭐랄까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통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잘한다라고 불리우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역 내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기흥부에서는 고정고야. 고정고가 그래도 계속 좀 잘하는 학교라고 불리고 있고, 뭐 수지구 쪽에서는 수지고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학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집 가까운 학교 가서 그냥 열심히 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여.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보고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 학교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암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현암고가 여러분들이 별로 안 가는 고등학교거든. 별로 기피하는 고등학교인데 현암고 공부 엄청 잘해. 왜 엄청 잘하는 줄 알아? 자사고 썼다 떨어진 애들 거기로 엄청 많이 가거든. 자사고 쓰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거기서 떨어진 애들 현암고 엄청 가. 현암고가 공부를 잘해 실제로. 그래서 입결이 좋아.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기피하는 학교야. 그냥 그렇다니까. 그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세대의 그 수준, 그 세대의 운 이런 것들이 또 적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고끼리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고등학교를 보내, 공부를 좀 하는 자식이 있다고 치고 보낸다고 하면 그냥 가까운 데 가. 외대보고 갈 거 아니면 가까운 데 가.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이 제일 집에서 가까운 데. 그래서 통학거리 아끼고 그 시간 아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시간 효율적으로 써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선생님은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은 차이조차도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고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서 수학, 과학 관련한 그 학교 특색 사업을 하는 학교들. 과학 중점 학교는 무조건 공부시키는 학교야. 그런 학교는 좀 공부를 시킨다는 학교는 인프라가 좀 크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가 아름답게 채워진다는 소리야. 다른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약간 유리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내신 점수가 같으면 너네가 뽑힌다는 거야. 그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가 대학교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해. 근데 그 차이가 선생님은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신 등급을 올려. 공부 더 해서. 내신 등급 다 1점 몇 등급 만들고 그 수능 잘 최저 맞추고 해갖고 수시로 그냥 잘 가는 게 최고야. 일반고에서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선생님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서 결정하고, 선생님도 너네 나이 때는 내가 선택하는 이 고등학교, 사실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제 고등학교, 내가 선택하는 이 대학교, 내가 지금 선택하는 뭐 그 다음에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 굵직굵직한 일들이.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쳐서 엄청나게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럴 줄 알았거든. 또 그렇진 않더라고. 또 그 안에서 또 노력하면 또 다른 길도 생기고, 내가 되게 좋은 길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선생님 살아보니까. 선생님이 그 공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일본계 복지와 연봉이 진짜 우리나라 거의 탑급인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내 바로 윗사람이 완전 진짜 개새끼였어. 진짜 내가 욕 안 하는데 잘, 진짜 그 윗사람이 진짜 선생님 액정이 살짝 금가 있었거든. 야, 넌 찌질하게 왜 그거 치지도 않고 그러고 들고 다니냐 이러면서 막 내가 지금 순화한 거야. 막 욕 붙이면서 그런 거 막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한 1년 일하니까 정신병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퇴사했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인생이 그래. 인생이 내 예측한 대로 안 흘러가.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까운 데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또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진로가 바뀌어도 다른 준비를 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자사고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기는 한데 목숨 걸지 마. 그냥
쉬라고 하는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내가 주어지는 거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 훌륭한 사람이라면 인성적으로 돈, 재물 같은 물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해. 그러면 좋은 사람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 적당히. 선생님 원래 학원 강사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니야 얘들아. 적당히 그냥 인생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냥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그냥 새겨들어. 되겠지? 벌러들어. 새겨들어. 적당히 벌러들어. 봅시다 얘들아. 우리 128쪽 삐시고요. 1시간 진도 나가고 그리고 3달 정도 현행합시다. 얘들아 오늘 해야 되는 부분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요 지금 한 장을 할 건데 여기는 그냥 디립다 공식 외우는 파트야. 디립다 공식 외워야 되는 파트고 그 공식이 몇 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 몇 가지가 자꾸 변형돼. 그래갖고 짜증이 굉장히 나.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막 내가 어떤 삼각방정식을 푸는 법을 배워. 그럼 그 안에서 막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그래프 그려서 다 대처가 돼. 그런 단원이 아니야. 내가 외우고 있지 못하면 그냥 틀리는 단원이야. 그래서 공식을 아주 꼼꼼하게 잘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인 법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래도 우리가 또 운 좋게 잘 태어나서 코사인 법칙이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거든. 1법칙, 2법칙. 근데 1법칙이 없어 이제는. 2법칙만 살아남았고 그냥 그거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숫자 빼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만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삼각형에서 변 길이랑 각 크기로 관계식 만드는 거야. 로 만든 관계식.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떤 변 2개 주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사인 법칙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사인 법칙은 거기 책에 써있는 것처럼 공식 먼저 쓰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라는 공식인데 여기서 R이라는 거는 외적 원의 반지름이에요. R이라는 건 이제 외적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각이야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알파벳은 소문자 알파벳은 변을 뜻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대변, 대각,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의 길이들, 각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구하게 될 거고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운 건데 삼각형 ABC가 있으면 각 A의 대변인 선분 BC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소문자 A인 거 아시죠? 이거는 룰이야. 룰 규칙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룰을 세워놓고 잘 안 지키는 룰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소문자 A라는 선분은 대문자 각의 대변이야. 반대로 얘가 대각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왜냐하면 문제 풀 때 그림을 안 줄 거야. 알겠지? 그 위치에 따라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크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야. 이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따가 증명을 해줄 건데 그 밑에 보면은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사인 법칙의 변형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메모해놔. 외우면 편하기는 한데 굳이 안 외워도 변형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이제 그런 공식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공식이 3번 공식이야. 3번 공식은 좀 변형을 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3번 공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3번 공식을 좀 기억을 하면 좋고요. 봅시다 얘들아. 증명 맨 마지막에 해줄게. 우선 정리부터 해놓고 봐봐. 사인 A분의 소문자 A는 2R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그쵸?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소문자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이걸 또 변형하면 A는 2R 곱하기 사인 A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B는 2R분의 소문자 B가 되는 거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B는 2R 곱하기 사인 B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거기 1번과 2번에 있는 그냥 변형 공식인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살짝 바꾸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 책에 3번이라고 써있는 1번과 2번을 같이 얘기한 거야. 3번이라고 써있는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은데요.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는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와 비례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소문자 A죠. 여기가 A면 여기가 소문자 A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주보고 있는 각이 커지면 대변의 길이도 같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커지면은 변의 길이도 길어질 건데 그거의 관계가 사인을 붙인 것과 비례한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그냥 공식처럼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빨간 네모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이항에서 변형하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이 될 거야. 그리고 얘 다시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좀 표시를 좀 해놓읍시다. 얘들아 봅시다. 해볼게요. 우리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영역은 약간 중학교 삼각비랑 오히려 비슷해. 이제 도형에서 실제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삼각함수는 실제로 도형에서 다룰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각도를 막 360도 이상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봐봐. 우리 지금 삼각비 얘기하려면 직각삼각형 만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각 A가 변하지 않게끔 하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야. 얘들아 각 A는 무슨 각이죠? 이름이? 무슨 각이게? 원 위에 있는 각. 원주각이죠. 그렇죠? 원주각의 주인은 누구야?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죠? 소민아, 원주각 주인 누구라고 했어? 특강 때. 원주각은 뭘 보면서 찾는 거라고 했어? 호야 호. 알겠지? 이 호가 갖고 있는 각은 무조건 A랑 똑같은 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려도 A고 이렇게 그려도 A고 이 호로 이루어진 거는. 근데 그 각을 90도가 같게 만들어지려면 중심을 지나면 되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A라고 쓰면은 어차피 이 각은 여기 있는 각과 똑같아지는 거야.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이 길이가 2R이 되는 거고 여 길이가 소문자 A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sin A는 B변분의 높이죠. 그렇죠? 2R분의 A 해서 요거 변형해서 만든 공식이야. 그냥. 괜찮지? 그치?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sin A분의 A는 2R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B랑 C랑 위치만 바꿔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증명 과정은 아무 별거 없고요. 그냥 요걸 이용해서 맨날 풀 때마다 이렇게
만들기 힘드니까 공식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사인 법칙이야. 괜찮죠? 그렇죠?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을 거고요. 사인 법칙은 할만한데 코사인 법칙이 토 나와. 모양도 복잡하고 사인 법칙을 같이 쓰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든데 사인 법칙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 뭐가 있는지 몇 개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가 10. 얘들아 이거는 각 A의 대변이란 뜻이야. 이제부터 무조건 그렇게 약속이 된 거야. 그래서 A는 10, A는 45도, 그리고 C는 60도, 그리고 C를 소문자 C를 구하세요. 이제 일단 잘 봐. 선생님이 사인 법칙 언제 쓰는 거라고 설명해놨냐면 대변, 대각, 외정원의 반지름 얘기 나올 때 쓰자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A랑 A가 나왔네. 서로 대변과 대각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C와 C가 나왔네. 서로 대변과 대각 관계죠. 이러면 나 사인 법칙으로 이거 구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야. 생각의 흐름을.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니다. 사인 45분의 10은 사인 60분의 소문자 C라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10은 2분의 루트 3분의 C니까 얘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C가 더해지겠죠. 괜찮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은 B가 1, C가 루트 3, 대문자 B가 30도, A, C를 다 구하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 얘 있어, 얘 있어, 그리고 얘 있어. 그러면은 요 A, C 중에 뭐 먼저 구하고 싶어? C부터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C를 찾는 건데, 봐봐. 사인, 바로 할게. 사인 B니까 2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 분의 1. 괜찮지, 그치? 그리고 이제 요거 쓸 거야. 루트 3이 분 자로가고, 분모에 사인 C가 오는 거야.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얼마니, 좌변이? 2죠, 그쵸? 그럼 얘랑 위치 바꾸면은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야. 얘가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면은 C가 몇 도예요? 60도죠, 그쵸? 여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뭐였죠? 사인 세타야. 이거는 3-2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전에서 배운 삼각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어. 1사분면일 때와 2사분면일 때 사인은 부호가 둘 다 플러스니까 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C가 지금 60도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60도인 것도 2분의 루트 3이 나와, 사인 값이. 이거 몇 도야? 120도죠, 그쵸? 그러면 또는 120도야. 뭔 말인지 알겠냐?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지?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범위를 줘, 문제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 없이 풀 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아마 문제를 접어오면서 범위를 놓치고 왔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그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까지 할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60도로 그냥 갈게. 알겠지? 분명히 90도 미만 이렇게 범위를 줬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구할게요. 우리 C를 구한 거야, 지금. 그러면은 잘 봐. 얘들아, 잘 봐야 돼. 우리 지금 B랑 B 구했고 C랑 C 구했고 얘네들 다 구했어. 오케이야. A랑 A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얘들아, A를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구할 수 있어. 얘네 셋이 더하면 몇 도야? 180도잖아. 그치? 선생님 무슨 얘기한 거냐면 여기서 이거 구했고 이거 구했는데 요걸 둘 다 몰라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죠?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자라는 건데 삼각형 내각이 하면 몇 도죠? 180도야. 그럼 30, 60도 하면 얼마야? 90이니까 얘가 90도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사인 90이 1이니까 1분의 소문자 A는 요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문자 A는 2인가 뭐 나올 거야. 괜찮지, 그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지금 그냥 문제도 쫙 쓰는 것만 얘기했는데 도형에
예시 하나 들고 문제 풀어볼게요. 도형으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봐봐. 이렇게 원 그려져 있으면은 R 구하라는 소리야. 대부분 문제가. 뭐야? 문제 C하고 R을 구하세요겠죠? 문제는 잘 써고 그림만 그려갖고. 얘들아 봅시다.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머릿속에 넣을 때 그러니까 놓치는 게 뭐냐면은 더 쉬운 거. 삼각형 내각이하고 몇 도? 180도. 잘 봐. 뭘 놓치냐면은 나는 이걸 몰라. 이걸 몰라. 그리고 얘는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 사인 A분의 2루트 2를 할 거야. 그치? 근데 그럼 사인 75의 얘를 하던가 얘분의 얘를 하던가 아니면 2r을 해야 되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그치? 근데 나머지 것들을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아니라 삼각형 내각이 하면 180도를 항상 먼저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은근히 많이 놓쳐. 진짜 여러분들. 여기 몇 도니? 45도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값이 4가 나와. 이 값이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 값이 뭘 의미하냐면 2r을 의미하네. 그치? 그러니까 r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걸 사인 법칙이라고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은 단독으로 나오면은 좀 쉬운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128쪽에 128쪽에 972번부터 한 줄 78번까지 풀어봅시다. 72번부터 78번까지 한 줄만. 사인 법칙 아래쪽에 있는 문제. 공식 자꾸 쓰면서 지금 익힌다고 생각해. 몰라요? 아니야. 여기서 몰라요 나오면 안 돼. 공식 갖고 하는 거야.
얼추 된 것 같아서 우선 나하고 설명 먼저 할게요. 자, 128쪽에 두 번째 개념 박스 봐봐 얘들아. 공식 모양 자체가 조금 더 불편하죠, 그렇죠? 조금 더 불편한 형태고 코사인 법칙은 그 원의 반지름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사인 법칙처럼 이제 외접원에 대한 모양을 이제 얘기하지 않을 건데 언제 얘를 써야 되나에 대한 판단을 좀 먼저 적어줄게요.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이제 C라고 할 건데 얘는 두 변과 끼인각이야.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이라는 표현은 되게 익숙하죠, 그렇죠? 두 변과 끼인각은 합동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닮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알파벳을 보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 알파벳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노란색 색칠한 각이 끼인 각이 되려면 각은 C가 돼야 되고 변은 AB가 돼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와 소문자가 다 다른 알파벳이어야 돼.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아들을 거야. 내가 아까 예제 써줬었잖아. 문제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주면서 나오지 않아. 그냥 A는 뭐 B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게 소문자 A, B를 주고 각 대문자 C를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끼인 각과 두 변이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거야. 캐치를 할 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변과 끼인 각일 때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자. 완전 제곱식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좀 외우기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봐봐 할게. 봐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써. 항상 선생님은 코사인 법칙을 써야지 하면은 이 식을 써놓고 시작을 하거든. 나도 계속 쓰면서 헷갈려갖고 봐봐. A를 써서 난 얘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할 거고 얘네 둘로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 항상 이렇게 생각해 머릿속에서.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야. 부호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하고 처음에 시작한 문자를 대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모양으로 보면은 B와 C를 알고 그 다음에 각 A를 알 때 마주보고 있는 대변인 소문자 A를 구하는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해볼게. 얘들아 칠판 봐. 책 보지 말고 칠판 봐봐. 그럼 B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 처음에 뭘 제곱할까? 뭐와 뭐를? A와 C를 제곱하고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근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AC하고 코사인 각은 뭐를 써? B를 쓰면 된다라는 거야. 외우는 요령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C제곱은 여기 뭐랑 뭐가 와? A와 B가 오겠죠? 마이너스 2AB 코사인 누구? C가 오겠죠? 그렇죠? 이해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의 기본이야. 무조건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그 밑에 변형 공식도 정확하게 외우세요. 변형 공식도 많이 써. 엄청나게 많이 써. 이렇게 놓고 변형 공식에서 적용되는 걸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A는으로 정리하는 공식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은 코사인 A는으로 할 거니까 먼저 첫 번째 얘네들이 우선 이쪽으로 갈 거고 얘가 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가 똑같아. 외우는 방법 똑같아. A가 있어서 우리가 그 문자 빼고 남은 문자로 B제곱 플러스 C제곱 했잖아. 여기도 A가 있잖아. 남은 문자로 B제곱 플러스 C제곱 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할 때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하면서 EBC, BC니까 EBC 써야 되잖아. 그걸 분모에다가 양수로 써주세요. 그걸 분모에다가 양수로 써. 그리고 마지막에 분자에다가 이 문자로 변을 제곱해서 빼주는 거야. 요런 형태로 기억을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더 헷갈리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봐봐.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봐. 코사인 B잖아.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외웠다 쳐? 그러면 B로 B를 구할 거니까 나는 모제곱과 모제곱을 쓸 거야. A제곱과 C제곱을 쓸 거잖아.
근데 아까 전 이걸로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2AC를 써줘. 이해됐지, 그치? 그리고 여기 분자에다가 빼기 얘 제곱해주면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런 형태로 외우면 좀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방법이야. 알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외운다. 아, 뭐 했지 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럼 코사인 C도 만들어보자. 보자. 모제곱 플러스 모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하나 완전 제곱식 돼야 돼. 분모에 뭐 써? 2AB. 그쵸? 그 다음에 빼기 뭐의 제곱? C의 제곱.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제 외우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는 거기 위에다가 써놔. 코사인 법칙이라는 박스 위에다가. 이걸 왜 주의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사인 했던 거 기억나니? 사인 할 때 그 사인 값이 둔각이 됐을 때랑 해갖고 각 찾을 때 범위를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코사인도 마찬가지인데 사인은 어차피 결과물이 다 양수라서 사실은 그 범위를 체크하지 않아도 그냥 우연스럽게 답이 그냥 계속 맞아가는 형태가 되게 많거든. 근데 코사인은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여기가 둔각이야. 만약에 둔각이면 4분면에서 몇 사분면이란 소리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로 써줘야 돼. 여기서 쓸 때 코사인 요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니? 그러니까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각이 둔각인 경우 코사인 값은 음수. 요거를 꼭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사인은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각을 구할 때 대부분 범위를 줘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 거의 없어, 문제마다. 물론 그걸 또 틀리게 만들려고 함정을 팔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는데,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둔각으로 문제를 냈는데 니네가 마이너스 체크를 안 해갖고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저 내용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증명을 좀 해줄게요.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C고, 그다음에 여기가 A죠, 그렇죠? 보자, 얘들아 지금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구할 거니까 이 첫 번째 공식을 만들겠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해본다. 얘들아 먼저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릴 거야. 여기서 수선을 내릴 거야. 그럼 저 공식을 만들려면은 이 각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거든. 잘 봐. 이 각을 주인공 각이라고 하면은 이 노란색 수선이 높이죠. 높이죠, 그렇죠? 그러면 B랑 이 높이를 사용하려면 sin A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봐봐, sin A는 B분의 높이야. 맞지, 그렇지? 그럼 높이는 B sin A인 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B sin A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우리가 3-2에서 배우는 공식이고 우리 반은 외우지 말자 했던 공식이야. 그냥 미지수 놓고 사인 쓰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2로 잠깐 적용하면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을 이걸 알아. 그럼 빗병으로 높이 써야 되니까 누구나 사인 써야 된다는 걸 캐치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그냥 하면 되니까 공식을 외우지 말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하는 건 이제 쉬워졌어. 얘는 밑변을 얘기할 거고 빗변이니까 코사인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밑변은 아닌데 코사인 A는 B분의 밑변이야. 그럼 밑변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는 B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은 오른쪽에 있는 변은 전체 길이 C였으니까 C-B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공식 쓰면은 저 공식 나와. 피타 공식 쓰면은 해볼게. 보자, 빗변의 제곱은 예구하는 거니까 A 제곱은 밑변부터 제곱하자. C 제곱 얘 제곱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C B 코사인
그럼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제곱할게.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서 b제곱으로 묶으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얼마니? 1이야. 그럼 얘는 그냥 b제곱이네. 그치? 여기가 그냥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서 예쁘게 쓰자. a제곱은 여기 b제곱이었죠? 플러스죠? b제곱 여기 c제곱 있죠?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그치? 우리 외운 모양이랑 똑같죠? 그리고 코사인 코사인 a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게 코사인 법칙 공식이야. 너네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 거야? 여기서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수선 그려서 이거 코사인 사인으로 변기를 표시하고 그래서 피타 써갖고 이렇게 풀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법칙은 모양이 좀 더 복잡하고 변형 공식도 외워야 해. 선생님이 경험상 외워야 해. 저걸 변형하면서 푸는 게 조금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모양도 불편한데 외우는 것도 조금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외우자라고 아까 그 순서를 얘기해 줬잖아. 그걸 자꾸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자꾸 써봐. 알겠지?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요거 하고 밥 먹으러 갔다 오자. 예제 몇 개 보고 문제 밑에 있는 거 풀고. 코사인 법칙은 문제가 유형이 너무 많아갖고 선생님이 다는 못 보여줘도 좀 기본 문제랑 잘 나오는 문제랑 좀 보여줄게요. 보자. 실판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A 소문자 B는 8, 소문자 C는 4, 각 A는 60도일 때 소문자 A와 각 BC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뭔가를 해서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초보일 때 많이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삼각형을 그려.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사인 법칙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냥 봐서 보이면 더 좋고 A, B, C 해놓고 여기 60 그 B가 여기죠, 그쵸? 여기가 8 C가 4 이런 형태네. 끼인각이다. 두 개가 끼인각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은 얘를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해볼게. 책 봐, 책. 여기 보지 말고 나만 봐. 여기만 봐. A제곱은 합니다. A제곱은 5제곱 플러스 5제곱 4제곱 플러스 8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8 그리고 여기에 뭐야? 코사인 60 외웠지? 그치?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구해졌어. 얘를 암산은 선생님이 싹 구했더니 4루트 3이 나와. 이거 설명을 좀 하려고 미리 좀 계산을 해왔어. 여기가 4루트 3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나 B 구해야 돼. 이거 구하라고 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건데 잘 봐봐. 4랑 4루트 3을 기준으로 보면 무슨 각이야? 끼인 각이니까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있어. 근데 우리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에 한 개를 쓰라면 뭐가 더 쉬워? 사인 법칙이 쉽잖아. 여기서 내가 구하는 노란색 각과 대변의 길이 알아 몰라? 알죠? 여기 60도와 대변의 길이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사인 법칙 쓸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해볼게.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야. 그러면은 사인 60도 분의 4루트 3은 나 지금 사인 B 구해야 되죠, 그렇죠? 사인 B 분의 얼마?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얼마니?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러면 루트 3 약분되면서 8돼 좌변이. 그럼 8은 사인 B분의 8이니까 얘 1이야. 그래서 B는 몇 도? 90도네,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사인 B는 90도라는 거 우리 찾았고, 이거 찾으면 나머지 구해야 되는 거는 구할 수 있겠죠.
얘가 90도고 얘가 60도니까 얘가 또 30도네, 그렇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을 적절히 같이 쓰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또 해보자. 2x.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하나 선생님이 갖고 왔어. 얘들아, 책 잠깐만 같이 보자. 코사인 변형 공식 봐봐. 코사인 변형 공식을 봤더니 우변에 있는 애들이 다 각이랑 변 중에 누구야? 변이죠. 그러면 변 3개가 주어지면 코사인 변형 공식 써야 되는구나 라고 캐치하면 돼. 변 3개 주어지면. 알겠지? 여기서 잘 봐야 돼. 얘들아 잘 봐. 진짜 잘 봐야 돼.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야. 여기가 지금 루트 2,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플러스 1이야 지금. 근데 선생님이 이제 코사인 변형 공식을 쓰려고 예를 들어서 코사인 이거 C를 쓸 거야. 왜 이걸 쓰냐면 우변에 루트 3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코사인 C는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변형 공식을 씁니다. 책 이제 보지마. 우리 아까 전 어떻게 했었냐면 이 문자 기준으로 변형하지 않은 공식이랑 똑같이 시작했었죠? 모제곱 플러스 모제곱이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면 2 플러스 3에 그리고 분모에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자고 했었어. 그러면 여기 2ab가 와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네 4 루트 2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c제곱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c제곱해서 쓰는 게 낫겠죠. 얘 제곱하면은 4 플러스 2 루트 3이거든? 마이너스 할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돼. 괜찮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랑 얘 사라지고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2로 약분하면은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고 분자분모에 루트 2 곱하면은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나 지금 C를 구해야 돼. 근데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몇 도야?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서 배웠어? 이거 105도야 105도. 그러니까 음수라서 75도 맞아. 75도 맞는데 절대값은 75도고 음수라서 이거 105도 나오거든. 이거는 특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변형 공식을 쓰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특수각이 아닌 값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뻘짓한 거야. 다른 문자로 다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림은 좀 이상한데 75도, 45도, 60도래 이거 계산해보면 실제로. 근데 내가 운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라서 이거 썼으면 특수가 나왔을 텐데 굳이 이걸 고르는 거야 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야? 운이야 운. 이런 문제 풀 때 고르는 건 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조금 선생님도 경험을 좀 녹여주자면은 제일 작은 값 골라. 그러니까 a가 루트 a, b가 제일 작지? 그치? 코사인 a로 해. 그때가 제일 잘 돼. 선생님 경험상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변 3개 주고 코사인 변형 공식 쓸 때는 가장 작은 길이의 변의 대각을 골라서 코사인 변형 공식을 쓰자.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면 잘 풀리더라 문제가. 이거는 아무 근거 없어. 그냥 내가 내 경험을 알려주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 그런데 자꾸 특수가 아니고 나와 그럼 선생님 욕 한번 하고 그냥 니네 말 뭐하고 찾으면 돼. 알겠지? 선생님은 그렇더라 라고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사인 법칙에서 이거는 외워야 돼 했던
얘들아 봅시다. 시간 볼게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코사인 아닌가? 뭐 구하라고 하는지 안 적어와갖고 얘들아 봐봐. 요 표현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에 선생님 외우고 있으면 좋아했던 그 공식 모양이거든. 그럼 봐봐. 소문자 A 대 소문자 B 대 소문자 C가 7대 3대 8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 이런 형태로 나오면 그냥 룰이야 룰. 7K, 3K, 8K죠, 그렇죠? 이해됐지, 그렇지? 그럼 우리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준 거야. 그러면 코사인 변형 공식이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안 써갖고 요 부분만 써놨는데 코사인 A는 하면서 이제 식을 만들면 K들은 약분이 돼. 해볼게. 공식 외울 겸 한번 해보자. A로 시작했어. 그럼 모제곱 플러스 모제곱 해야 돼 먼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그럼 9K제곱 플러스 64K제곱이고 우리 BC에서 분자에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2BC죠? 2 곱하기 3K, 8K 곱하는 거니까 3, 8이 24의 2배는 얼마야? 48K제곱이네. 그리고 마이너스 얘 제곱해서 빼는 거죠? 그럼 7K 제곱해서 빼는 거니까 49K제곱. 이해됐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계산해보자. 73에서 49 빼줘. 24? 24K 제곱이고 48K 제곱. 아 이거 각도 구하는 거 되겠다. 특수가 값 나오니까, 그렇지? 그럼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니까 A는 몇 도? 60도. 120도일 거 의심해야 돼? 아니죠. 코사인은 120도였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을 거야.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면 A 120도구나 라고 여러분들 체크해줘야 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 뭐 이거 변형해갖고 다음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도 나와.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많이 경험해봤죠, 그렇죠? 직각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죠? 도저히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 알겠지? 근데 보통 물어볼 때 빗변이 모인 직각삼각형, 모랑 모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찍는 거 쉽지는 않지만 농담하는 거야. 직각 이등변 이런 거 나오는 형태도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128쪽에 979번부터 985번까지 한번 쫙 풀어보고, 일단 위에 자꾸 보지 말고 공식 지금 외운다고 생각하고 자꾸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줬잖아 어떻게 쓰는 거.